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석소장이 담당하는 2025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의 마지막 대학교인 서울시립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를 마지막으로 나머지 대학교들은 이 팀장이 순차적으로 쭉 이어서 2025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를 제작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석소장은 2024학년도 대학별 입결 분석 컨텐츠 이전까지는 아마도 메디컬 튜토리얼 컨텐츠 및 올해 들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무전공 모집 인원의 대학별 양상에 따라서 추가적인 몇몇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혹 왜 입시에 대한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3월부터 석소장은 컨텐츠 제작에서 아예 빠지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원투나인 전략 솔루션과 원투나인 서류 솔루션의 진행을 석소장이 주관하느라 컨텐츠를 제작할 물리적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간 석소장의 컨텐츠를 꾸준히 살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주요 대학교 및 주요 과학기술원들의 2025학년도 전형 계획은 이미 다 분석을 해둔 만큼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 변경사항들을 살피시기 이전에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최우선적으로 명심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은 오늘의 컨텐츠가 새롭게 업데이트되어서 2023년 6월 8일에 변경 공지된 2024학년도 전형 계획과 해당 시점 이전이 2023년 4월 28일에 진작에 공지되어 있던 2025학년도 전형 계획을 토대로 제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2022년 4월 27일에 발표된 원래 버전의 2024학년도 전형 계획에서 여러 변경점들이 적용되어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버전의 2024학년도 전형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 2024학년도 관련 몇몇 사항들이 2023년 6월 8일 이전 시점인 2023년 4월 28일에 배포된 원래 버전의 2025학년도 전형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서 살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석소장이 최대한 헷갈리지 않도록 짚을 부분은 짚으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긴 한데 나중에 2025학년도 학종 수시 모집 요강을 꼭 살피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공지한 주요 변경 사항들입니다.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교과 정량평가 전과목 반영 사항,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원 면접형 전형의 면접평가 비중 확대 사항,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2 서류형 전형의 수능체 장려 기준 적용 사항 등이 있고요. 정시에서는 문의과 통합형 시스템에 맞게 탐구 영역, 반영 과목의 제한, 완화 사항 등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 관련 사항을 제외하면 사실 명목상의 변화가 큰 느낌이 강합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경우 2024학년도 당시에도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계열 구분 없이 전학년 전교과에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서울시립대학교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준의 학생들의 경우 진로 선택 과목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A등급을 받아놓는 경우가 많아서 반영 과목이 계열별 주요 교과목 상위 3과목이 아니라 계열 통합 전 과목으로 확대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변화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계열별 주요 교과목 반영에서 계열별 반영 교과 통합 및 전과목 반영과 같은 명목상의 변화를 이미 거쳤던 기존의 여러 대학들 역시도 그간의 상황을 살폈을 때 해당 사항 때문에 입결이 요동친다기보다는 수능 최장료 기준 충족에 관건이 되는 수능 난이도에 따라서 입결이 요동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저러한 변화가 제대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여러 이유들로 진로선택 과목을 버리는 중위권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서울시립대학교는 적어도 해당 사항만으로 입결이 요동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정시전형 관련 사항 역시 가산점 비중을 보면은 알 수 있다시피 명목상의 변화인 느낌이 강하고요. 이래저래 서울시립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 변화의 핵심은 어중간하던 두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체성 확립으로 요약이 가능하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측에서도 이래저래 변경사항들이 많은 만큼 이런 식으로 요약표를 제시해두고 있는데 해당 자료가 석소장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2024학년도 관련 몇몇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은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에 있는 2024학년도 관련 정보들은 2023년 6월 8일에 변경 공지된 최신 버전의 2024학년도 전형계획의 정보가 아니라 원래 버전 2024학년도 전형계획의 정보를 토대로 기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지라 여러모로 모집인원 등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전형 방법 관련 사항은 큰 오류가 없으니까 이 부분만 집중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2025-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전형 기준 모집인원 증가 비교 자료입니다. 단순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수시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모집 인원과 정시 전형의 모집 인원을 차출해다가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2 서류형 전형의 모집 인원에 들이부어 놓은 양상이 벌어졌다라고 요약이 가능합니다. 감원 인원은 총 120명 정도이고 증원 인원은 100명 정도라 전체적으로 20명 정도는 감원이 되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변경 공지된 최신 버전의 2024학년도 전형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공지된 2025학년도
2025학년도 전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첨단 융합학부 모집 인원 20명이 2025학년도 정시 가군 수능이주 전형의 모집 인원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원 흐름은 딱 맞습니다. 모집 인원 증감 추이에서 절대적인 인원만 살피시면 비교적 소규모의 변화가 일어났다 정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서울시립대학교 모집 인원이 절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 파급력이 있는 모집 인원 변동이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의 2025-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주요 전형의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저곳에서 차출해온 모집 인원을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2 서류형 전형에 들이붓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까지는 서류 100%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으로 운영이 되었던 해당 전형이 2025학년도에 들어서 서류 100%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으로 운영된다는 점과 더불어서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원 면접형 전형의 2단계 면접평가 비중 확대를 함께 고려를 해본다면 그간까지 내부적인 이유로 어중간하게 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운영해왔던 서울시립대학교가 2025학년도에 들어서부터 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정체성을 재정비밀 확실하게 다졌다는 점을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원 면접형 전형은 전형의에 걸맞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신 면접을 내년보다 더 빡세게 치르겠다는 의도를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2 서류형 전형은 기존까지 몇몇 전공에 한정해서 일종의 우선 선발 전형처럼 운영하던 목적성을 버리고 해당 전형 모집 단위들을 전반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면접이 없는 대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서 거를 학생들은 거르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이 학생부 종합 전형 관련 사항의 전부인지라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자 하니까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선 석 소장이 위에 두 컨텐츠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2 서류형 전형의 본질적인 전형 설계 의도는 경영학부 한정, 우리가 등록시키고 싶어 하는 최초 합격군 애들은 어차피 몇 년째 거의 다 다른 대학으로 빠지네, 굳이 시간과 자원 아깝게 면접을 볼 필요가 없다, 충원율 더 높게 나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싹 다 서류로 평가하고 다른 대학교로 탈주하지 못한 학생들 순차적으로 등록을 시키자와 경영학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집단위 한정, 그래도 이 모집단위들은 다른 대학교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 서울시립대학교만의 정체성이 녹아있는 특별한 모집단위니까 분명 수요는 있을 것이고 굳이 면접을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우수한 최초 합격군 학생들 우선 선발 느낌으로 모집을 해보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모집단위 정체성이 너무 흔한 바람에 모집 인원이 80명 정도로 대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충원율이 꽤 높게 나오는 경영학부는 최초 합격군을 깔끔하게 보내주고 네임밸류를 믿은 채 추가 합격군 속 탈주 실패자들을 긁어모으기 전략으로 모집단위 정체성이 흔하지 않은 국제관계학과와 도시사회학과는 소규모 모집 인원인 만큼 진짜 해당 전공에 확실하게 의욕을 갖고 등록을 할 가능성이 높은 원석들, 즉 우선 선발급 학생들을 솎아내기 전략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듯한데요. 실제로 이를 증명하듯이 2025학년도 역시 여전히 긁어모으기 전략이 위주인 경영학부는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데 어차피 모집 인원도 많으니까 굳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일괄 적용해서 솎아낼 필요까지는 없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문제는 2025학년도부터는 표현 그대로 서류형 전형에 2개 영역화 모등급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대부분의 모집 단위를 오픈을 해버렸기 때문에 기존 전형 설계 의도 자체가 아예 무너져서 두 전형 모두 이름만 같은 전형이지 사실상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이 아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2024학년도까지는 경영학부, 국제관계학과, 도시사회학과라는 세 가지 모집 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를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좋든 싫든 서울시립대학교가 최상향이든 최하향이든 반강제적으로 면접형 전형으로 지원해서 면접까지 차근차근 응시를 해야 했고 동일 전형 내 동일평가 기준에서 합불이 갈렸지만 2025학년도부터는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거의 모든 모집 단위에서 두 전형 중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라는 선택지를 마주하고 이에 따라서 또 제각각 합불이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관계학과와 도시사회학과 두 모집 단위처럼 서울시립대학교에만 있는 조금은 특이한 전공이든 경영학부처럼 서울시립대학교에만 있는 것은 아닌 흔한 전공이든 말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면접 자신 있으면 면접형 전형으로, 면접 자신 없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채워서 서류형 전형으로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듯 한데요. 여러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석 소장은 오히려 예년보다 전형별 지원군 경향성과 합격군 경향성이 훨씬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립대학교가 그간 나름 꾸준하게 미뤄왔던 모집단위별 인재상을 두 전형 모두 깡그리 폐기했다는 점에서 기존 모집단위별 세부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강화된 면접평가와 새롭게 적용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겨낼 수 있는 인재라면 선발하겠다라는 전공 적합성보다는 계열 적합성이라는 관점을 안 그래도 보통은 30%의 비중인 다른 주요 종합대학교 2단계 면접평가 대비 40%로 좀 더 비중이 높았던
있었던 기존 2단계 면접 평가의 비중을 또 10%더 높여 50%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서류형 전형 특성상 탈주할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면접형 전형에서는 진짜 서울시립대학교에 애정을 갖고 있는 실제 등록군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선발하겠다라는 어정쩡한 면접 응시자들을 싹 다 거르겠다는 관점을 두 개 영역학 5등급이라는 애매하디 애매한 수능체제학력 기준이 하필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형 전형 및 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계열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 수능체제학력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모집단위별 정체성과 동일 모집단위 내 두 전형 사이의 모집인원 비중을 고려해서 모집단위별로 긁어모으기, 솎아내기 등 가지각색의 선발 의도를 갖고 선발을 하겠다라는 상황에 따른 취사선택의 관점 등을 여러 방면에서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두 전형의 선택권을 화끈하게 오픈은 해주되 모집단위별로 서울시립대학교의 입맛에 맞는 인재들을 서울시립대학교의 관점에서 알아서 선발을 할 테니까 너네는 머리를 잘 굴려봐라가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2024학년도 입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현재 시점의 석소장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바로 단순히 면접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자신감만으로 전형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모집단위 특성상 비일반고 학생들의 유입이 어떤지를 중심적으로 살펴서 전형을 선택해야 한다입니다. 모집단위 특성상 비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는 모집단이라면 보편적인 일반고 학생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비교 우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서류형 전형이 훨씬 가능성이 높은 활로일 수도, 반대로 모집단위 특성상 비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지 않는 모집단이라면 보편적인 일반고 학생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비교 우위가 딱히 의미가 없는 서류형 전형이 오히려 합격 가능성을 낮추는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비일반고조차 과학고와 자사고의 지원군 및 합격군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하셔야 하고요. 나아가 그간까지 합격군의 양상과 동일 모집단위 내 두 전형별 모집인원 분배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보이는 부분들이 좀 더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자기소개서 폐지라는 환경적 변수를 마주한 2024학년도 입시 결과 및 2024학년도 최종 등록군 고교 유형 양상을 확실하게 본 이후에 2024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입결분석 컨텐츠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서울시립대학교는 여러 주요 대학교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지원군과 등록군의 고교 유형 자료를 공개하는 수험생 친화적인 입시정보 통계를 제공하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기존의 입시 결과가 증명해주는 비일반고 지원군 및 합격군의 양상과 2024학년도 입시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025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전형 변화의 핵심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체성 환골 탈퇴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측에서도 중경시 라인 중에 실질적인 선호도가 가장 낮은 학교가 서울시립대학교인 동시에 반수형 대학교라는 오명 역시도 여러모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폐지 및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 변경이라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김에 이러한 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설계 목적도 다각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변화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하게 예년도 입결만 믿고 혹은 면접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자신감만 믿고 서울시립대학교를 지원했다가는 뒤통수를 세게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콘텐츠가 서울시립대학교 진학을 꿈꾸는 모두를 위해서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